안녕하세요. 설채은 수의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강의는 좀 어렵게 막 따로따로 이렇게 교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 반려견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걸 더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우선은 우리 반려견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려견이 행복하기 위한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알고 계시면 적어도 막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이 반려견과 어떻게 하면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뭘 더 해줘야 되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부적절한 영양관리로부터의 자유고요. 두 번째가 불쾌한 환경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가 신체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네 번째가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다섯 번째가 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자유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우리 반려동물 문화는 이 1번부터 5번의 순서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먹던 우리 개들이 조금 더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음식을 주기 위해서 사료를 먹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 바깥에 살던 개들이 불쾌한 환경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실내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동물병원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동물병원을 데리고 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5, 6년 정도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행동학, 우리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한번 이 사료보다 더 좋은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산업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반려견이 행복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는 무엇이 조금 더 뜨겠구나. 아니면 우리 그냥 반려인 분이시라면 내가 이 중에서 뭘 좀 못해주고 있는데 이쪽에 조금 더 잘 해주면 나와 우리 반려견이 조금 더 행복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반려견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걸 생각하실까요? 네. 아니면 운동은 왜 해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다 아는 엔돌핀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세로토닌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도 조금 이렇게 우울하거나 이럴 때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면 꼭 이 얘기 있을 거예요.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운동하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로토닌이 운동을 할 때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함으로써 세로토닌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몸과 마음에 이렇게 조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세로토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세로토닌은 우리가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면 분명히 행복 호르몬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실제로 호르몬은 아닙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의학적으로 본다면 호르몬이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이고, 사람은 이 세로토닌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우울증뿐만 아니라 세로토닌이 낮아지면 절제력이 약해지고 공격성이 증가하면서 사람 같은 경우는 충동 조절 장애와도 연관성이 있고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조금 더 공격적이고 불안하고 세상을 사는데 좀 행복하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로토닌은 되게 사람이나 개에서 되게 조금 우리 몸에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뇌를 하나의 오케스트라라고 생각을 하면 세로토닌은 지휘자다. 그래서 이 뇌 전체의 조화, 너무 흥분하지 않고 조금 절제할 수 있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이런
지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세로토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선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햇빛을 받아야지만 트립토판이라는 재료가 세로토닌으로 바뀌어서 방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형광등 갖고는 안 돼요. 햇빛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사람들도 아침형 인간이 돼서 아침에 조깅을 해라 이런 것들도 결국 아침에 빛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세로토닌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인 이유도 있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죠. 아, 산책을 해야겠구나. 밖에 나가서 큰 근육을 움직이고 햇빛을 봐야지만 우리 강아지들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만족감을 주고 절제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세로토닌이 더 많이 방출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로토닌은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멜라토닌은 잠을 푹 자게 해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근데 만약에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그 강아지들 중에 우리 반려견들 중에 잠자다가 툭 실수로 건드리면 막 왕 하면서 물고 공격성 보이면서 그러고서 막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은 표정을 짓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세로토닌을 좀 높여주는 약물을 처방하게 되면 이런 문제 행동이 많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뭐 약물 처방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면 이렇게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정신을 조화롭게 해줄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의 방법을 한번 볼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산책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산책을 우리가 흔히 하는 산책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운동은 막 내가 좀 힘든 정도, 좀 이렇게 숨이 찰 정도가 운동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산책은 약간 마실 같죠. 우리가 집 앞에 편의점에 걸어갔다 오는 거를 운동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살짝 마실 갔다 왔다 이 정도인데 많은 분들이 산책만으로 내가 운동을 다 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산책만 해주면 우리 아이 운동 다 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자란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장 먼저 운동의 방법 중에 산책줄을 하고 산책하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운동 강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리고 줄 없이 뛰어놀기, 이게 이제 사실 강아지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래도 중요한 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공간에서 줄을 안 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줄 없이 뛰어놀기를 해주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사설 그런 강아지 운동장 같은 데서 해주셔야지, 조금 빈 공간 있는데 사람 없는데 이러면서 줄 풀어주다가 사고 나는 걸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100번 괜찮아도 한 번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우리 강아지가 깜짝 놀라서 다른 사람을 문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산책줄은 허용된 공간 이외에서는 꼭 하셔야 돼요. 이 풀어도 되는 곳 이외에서는. 대신에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나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 2주일에 한 번씩은 산책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서 노는 것이 우리 강아지들의 정신건강에 정말 좋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가능하다면 허용된 공간에 가서 산책줄 없이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빠른 러닝, 이게 강아지들의 산책 스타일이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거든요. 어떤 애들은 이제 노즈워크형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냄새 맡는 걸 되게 재밌어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저는 이제 효자, 효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운동선수형이 있어요. 운동선수형. 이 친구들은 불효자, 불효녀인데 냄새 맡는 걸로는 많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만족을 못 하는 거죠. 냄새만 맡는 걸로. 난 좀 뛰고 싶다.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무조건 옆에서 걸어있고 뭐 냄새만 맡으라고 하고 아니면 뛰지 못하게 하는 거는 사실 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우리 아까 반려견이 행복하기 위한 5가지 조건 중에 5번째가 뭐였죠? 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자유. 근데 얘가 뛰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못 뛰게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들이 다른 문제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줄을 하고 보호자가 좀 처음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같이 러닝을 해주면 운동이 훨씬 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반려견의 산책 스타일을 잘 파악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운동선수형 아이한테 사람 옆에서만 걸으라고 한다면 이건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제가 뭐 자녀가 있는데,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랑 애기랑 에버랜드에 가놓고서 운동기구, 놀이기구는 못하게 하고 내 옆에서만 걸어 다녀, 구경만 해. 이런 모습이에요. 분명히 에버랜드를 다녀왔지만 만족스럽지 못하겠죠. 네. 우리 아이의 산책 스타일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형견 기준으로 최소 하루 30분의 운동을 추천하는데, 사실 우리가 산책처럼 한다면, 우리가 지금 평소 때 하는 것처럼 하려면, 운동 30분 정도를 충족하려면 산책은 하루에 최소 1시간 정도는 해줘야지만 평균적으로 아이들의 운동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책을 조금 더 재밌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새로운 산책로를 찾아주는 거예요. 강아지들은 후각이 사람의 시각과 같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뭐 쉬려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새로운 풍경을 보면서, 시각적으로 새로운 풍경을 보면서 와, 좋다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근데 강아지들은 그런 새로운 걸 본다고 와, 좋다라고 별로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냄새를 맡았을 때 되게 신기해하고 흥미로워하고 재밌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산책로를 찾은 것도 산책을 조금 더 재밌게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냄새도 더 많이 맡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트레이너들마다 말이 조금씩 다른데, 지금까지 나타난 과학적 정보로 보자면 강아지는, 개라는 동물은 모든 동물들 중에 후각내의 비율이 가장 큰 동물이고, 그 후각내 바로 뒤에 감정을 관장하는 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냄새를 많이 맡지 못하게 했을 때 공격성이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산책을 할 때 내 옆에서만 걷게 하는 거 전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좀 산책은 강아지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강아지 주도적인 산책을 하되,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규칙을 딱 세우고, 그리고 꾸준하게 그 규칙대로 산책을 해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냄새를 많이 맡게 하면 공격적이다, 마킹을 많이 하게 되면 공격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런 연구 결과 전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냄새를 많이 맡게 할수록 재밌어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회성이 좋다면 친구와 함께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사회성이 좋다면이에요. 그리고 친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모든 강아지가 자꾸 친구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 강남대로를 가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랑 인사할 수 있나요? 근데 많은 보호자분들은 옆에서 강아지만 오면 자꾸 인사를 시키려고 하고요,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위험한 상황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너 몇 살이야? 너 뭐야? 약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의 만남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강아지랑 계속 만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강아지들은 더 흥분하고, 아니면 내가 분명히 싫다라고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로 되게 많이, 이 바디랭귀지로 정말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게 하면서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호자가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겠죠. 그러면은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난 제가 만나기 싫은데 자꾸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공격적인 성향을 표현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하죠? 보호자들이
아이고 하면서 이제 그때야 멀리 떨어지죠. 이렇게 배우면서 오히려 산책 시에 더 불안하고 흥분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규칙 하나는 뭐냐면, 산책줄이 달려있을 때 처음 보는 강아지는 만나지 않는다. 줄이 없을 때 놀이터 같은 데서는 오히려 내가 싫으면 도망을 가고 좋으면 가까이 가고가 가능하지만, 산책줄이 있을 때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강아지들이 더 불안해하고 짜증이 나고, 이 짜증은 공격성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모든 강아지들이 다 친구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산책줄이 있을 때는 우리 강아지가 사회성이 좋아도 반대편 아이가 사회성 안 좋을 수 있어요. 절대로 친구가 아닌 강아지, 내가 성격을 모르는 강아지를 무작정 만나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우리 반려견들 주도적인 산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해보면 저는 행동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 반려견들이 되게 옛날 영화죠.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영화인데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아실 수도 있어요. 네, 올드보이. 올드보이의 최민식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맨날 똑같은, 최민식 씨도 거기서 군만두는 계속 넣어줬잖아요. 계속 똑같은 사료를 먹고, 그리고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지도 못하면서 갇혀있게 되고, 놀 것도 없어요. 우리야 뭐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책을 읽는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그래도 할 일이 있지. 맨날 그냥 편하게 해준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 안에만 두게 되면, 얘네들의 낙은 뭘까요? 그래도 하루에 한두 번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뭔가 얘네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내 옆에서만 걸어라? 그러면 아까 말한 거랑 똑같아져요. 에버랜드 가서 놀이기구는 하나도 안 타고 그냥 걷다 오는 거에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장 기본적인 규칙, 줄을 끌지 마. 저 같은 경우는 딱 하나의 규칙이거든요. 나만 끌고 다니지 마. 그러면 내가 너 가고 싶은 거 하게 해주고, 그리고 만나도 되는 친구들, 원래 알던 친구들만 만나는 이런 규칙을 좀 세워서 강아지 주도적인, 반려견 주도적인 산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어요. 피곤한 개가 행복한 개다. 특히 우리나라 개들은 좀 너무 일이 없어요. 너무 일이 없어서 사람이야 맨날 일을 하니까 일 없는 게 좋지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한번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만 있어 보세요. 분명히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우리 강아지들도 일이 없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산책이든 뭔가 신경 쓰고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제공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우선은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BCS라는 게 있습니다. Body Condition Score. 강아지들은 사람처럼 키나 이런 것들이 되게 평균적으로 편차가 아주 크진 않죠.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좀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60에서 80kg 정도가 평균적일 거고요. 뭐 그래도 많이 벗어나도 아주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치와와만 한 2, 3kg에서 제가 가장 몸무게 많이 나간 만난 애들 중에 많이 나간 애가 막 80kg. 그러니까 40배가 막 차이가 나고 이러거든요. 사람은 40배 차이는 안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비만도를 뭔가 계산을 해서 할 수 있지만 강아지들은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몸매를 보고 우리 강아지가 비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많이 못 놀아주고 신경 못 써주는 것을 그냥 간식 툭툭 던져주는 걸로 이렇게 자기 위안을 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사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해요. 조용한 학대다. 결국에 강아지들도 비만이 되면 관절염 훨씬 더 빨리 오고, 지금은 뭐 나이가 적어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강아지들도 뭐 당뇨나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관절 질환에 훨씬 더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비만 관리는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율급식이 좋을까요? 제한급식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밥을 안 먹으면 오히려 더 제한급식을 해야 되는데 자율급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율급식 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보면
분명히 대부분 아이들이 이럴 거예요. 밥을 언제 먹냐? 새벽에 먹습니다. 보호자가 잘 때. 그리고 막 아침 새벽에 막 노란색 토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밥이 그냥 놓여져 있기 때문에 별로 소중하지 않고 이건 보험이에요. 왜 보호자가 잘 때 먹냐? 공짜로 간식을 주는 보호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잠을 자고 불이 꺼지면 더 이상 안 나올 걸 알기 때문에 그때야 이제 진짜 간식 안 나오는구나 하면서 사료를 먹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국 자율급식을 할수록 밥은 안 먹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흰 쌀밥에 김치랑 야채랑 있는 거랑 피자, 햄버거 뭘 더 먹겠어요? 피자, 햄버거가 나오면 애들 대부분 다 피자, 햄버거 먹죠. 그래서 영양학 전문가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신한 강아지를 제외하고는, 임신하고 수유한 강아지를 제외하고는 자율급식 하지 말아라. 제한급식해라. 그래서 주고 나서, 제한급식이라고 하면 밥을 주고 나서 안 먹으면 10분에서 15분 뒤에 회수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언제 주냐? 저녁 시간에. 중간에 또 주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 또 얘는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 나와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아침에 줬는데 안 먹으면 회수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줬는데 안 먹으면 회수하고. 근데 이래도 안 먹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아이들은 미식견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도 그렇듯이 입맛이 그냥 식욕이 별로 없고 입맛이 엄청 까다로운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더 맛있는 걸 챙겨주려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료와 자연식, 그걸 생각해보면 뭐가 더 좋을까요? 사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답이 없을 수 있어요. 사료의 장점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료의 장점은 우리가 뭐 AAFCO라고 해서 미국에 이런 사료협회가 있고 거기에 강아지들의 영양 균형이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맞춰져 있다가 사료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편리하다. 그리고 저렴하다. 내가 만들어주지 않아도, 나 밥 먹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강아지한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쉽게 사는데 영양분 균형이 잡혀 있고, 그리고 저렴하다. 이게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 재료가 믿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사료에 따라서. 그리고 기호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게 단점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육분, 가금육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왜 닭고기라고 안 하고 오리고기라고 안 하고 뭐 가금육이라고 쓸까요? 이게 이제 사람이 안 먹는 부위들을 다 합쳐서, 뭐 닭이든 칠면조든 오리든 이렇게 사람이 안 먹는 부위, 사람이 먹고 이제 남은 부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갈아버린 것들을 뭐 가금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육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양분 균형이, 영양소 자체가 괜찮을까? 이러한 의심이 생길 수 있고요. 가끔은 공장에서 만들다 보니까, 요즘은 그래도 대부분 좀 좋은 사료들은 그런 걱정이 거의 없지만 뭔가 오염된다거나 걱정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사료 첨가물들 때문에 걱정되는 경우가 있죠. 자연식의 장점은 뭘까요? 내가 먹는 거랑 똑같은 재료를, 되게 안전한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기호성이 아주 좋죠. 하지만 단점, 비싸다. 내가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양분 균형을 맞추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거는 영양학 전문 수의사들도 이 세상에 완벽한 자연식 레시피는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이 전문의들의 상담을 받지 않으면 완벽하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자연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연식 안에 생식과 화식이 있어요. 조금 더 추천하는 거는 이제 화식입니다. 사람이 생식을 안 먹는 이유와 똑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개들은 원래 늑대였기 때문에 생식을 더 좋아한다 막 이러는데, 과학적으로 날 것보다 익힌 것들에 대한 기호성이 강아지들도 더 높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도 예전에 뭐 네안데르탈인 이런 사람들은 생식했어요. 불을 쓰기 전에. 근데 불을 쓸 수 있게 되면서 더 안전하게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익혀서 먹는 거기 때문에 자연식을 한다면 화식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한 이후에 자연식을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자신이 없다?
그러면 사료를 먹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서 사료를 먹이는데, 사료 중에서도 요즘 조금 더 좋은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요즘 좀 비싸지만 좋은 사료가 동결건조 사료들이에요. 동결건조 사료는 기호성도 조금 더 높고, 그리고 영양분 파괴도 적어서 조금 더 요즘 점점 이렇게 뜨고 있지만, 이런 동결건조 사료들은 상당히 또 비쌉니다. 네, 비싸요. 자연식보다 비쌀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 아이의 건강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사료를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약간 행동학적인 얘기들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반려견이 보호자와 행복하려면 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양방향 소통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일방향 소통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많은 반려견들이 자기 이름이 안돼인 줄 알 거다. 그쵸? 뭐 잘한 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냥 다 뭔가 잘못됐을 때 안 돼 이런 얘기만 하세요. 그러면 이거 저 사람도 어렸을 때 되게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나요? 칭찬을 안 해주고 맨날 뭔가 조금 잘못하면 혼나기만 해.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 반려견들도 감정이 있는 동물이고, 헌데 이렇게 항상 사람들이 일방향 소통만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방향 소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양방향 소통을 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강아지의 언어예요. 강아지는 이제 목소리보다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언어는 사실 뭐 강의를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전 강의에 분명히 아까 봤을 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카밍 시그널 배우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진짜 잘 공부를 하시고, 보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를 보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걸 강의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우리 집 강아지를 관찰하세요.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만 관찰을 열심히 하면서 배운 거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전문가가 되는 게. 얘가 이제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때는 조금 무서워서 이러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줘야죠. 굳이 무서워한다라고 표현할 때 보호자가 너가 이겨내! 이렇게 하면 더 나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강아지들의 언어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들으시고 2주에서 한 달 동안 우리 반려견을 관찰하면서 적용을 시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양방향 소통을 가로막는 오해가 있어요. 가장 큰 오해가 이 그림처럼 의인화입니다. 의인화란 개를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개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은 절판돼서 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좀 행동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개에 대하여라는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간단히 말하면 개는 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는 개다라는 말이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개는 개기 때문에 뭐 사람이 아니니까 막대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개는 사람과 다른 동물이고 다른 습성과 다른 감정 그리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배우고 존중해야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개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을 거야, 나라면 저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감정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 이것만 잘 기억을 하셔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개의 정신 연령, 감정 연령은 사람이랑 비교하면 한 몇 살 정도일까요? 30개월입니다. 30개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반려견을 키운다라는 건 15에서 20년간 30개월 정도 되는, 평균적으로 한 30개월 정도 되는 아이를 키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30개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면 개들은 이런 감정은 가지고 이런 감정은 가지고 있지 않겠지라고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사람은 30개월까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냐면 흥분, 스트레스, 만족감, 혐오감, 불안, 화남, 사랑 이런 것들을 가지게 돼요. 30개월이 넘어가면서 가지는 것들, 지금 말하는 것들은 개들이 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보면 부끄러움, 자신감, 죄책감, 경멸감 이런 것들은 사람도 30개월이 넘어야지만 생기는 감정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상한 거 하나 있지 않나요? 죄책감. 많은 분들이 우리 개는 잘못한 줄은 알아. 내가 혼내면 잘못한 줄은 알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혼냈을 때 강아지들이 되게 불쌍한 표정을 지어요. 그러면서 제가 뭔가 잘못했구나, 얘가 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못한 줄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 줄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표정을 지으면 금방 넘어가는구나를 학습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의 미안해 같은 거죠. 잘 모르겠는데 우선 넘어가 보자. 죄책감이 없으니까 또 뭐가 없을까요? 복수심 같은 것도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얘기해도 계속 이런 분들은 말도 안 통해. 복수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수심 없습니다. 이 복수심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 집에 혼자 두고 갔을 때 오줌똥을 아무데나 싸는 건데요. 이건 복수심이 아니라 강아지들이 분리불안이 있는 친구들은 혼자 있을 때 거의 사람의 공황장애급의 불안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극한의 공포를 느끼게 되면 어떤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냐면 사람들도 너무 불안하거나 공포스러우면 괄약근이 풀리죠. 그래서 바지에다 오줌을 싸는 노약자분들 중에 바지에다 오줌을 싸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듯이 개들도 그렇게 괄약근이 풀리거나 개들의 이런 배뇨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시그널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데나 이렇게 오줌을 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놓고서 보호자가 들어와요. 얘는 좋다고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보호자가 혼내기 시작해요. 이해할까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아지들은 어떤 행동을 하자마자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자마자 3초 이내에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 이 행동을 더 할 거고요. 어떤 행동을 하자마자 3초 이내에 체벌을 받는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 행동을 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오줌은 아까 싸놨는데 갑자기 보호자가 들어와서 날 혼내면 얘네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보호자는 외출했다 들어오면 날 이유 없이 혼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반복되면 강아지들은 보호자가 들어오면 되게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디론가 숨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보호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쳐봐, 지는 잘못한 줄은 알아. 네. 이렇게 강아지들의 언어나 감정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양방향 소통은 할 수 없고 서로 더 오해만 생기면서 서로가 미워지게 되고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강아지들은 30개월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이론 중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과학적으로 믿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 우리 반려견과 행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운동, 두 번째 음식, 그리고 세 번째 소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우리 반려견과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보호자 말을 어떻게 잘 듣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불안을 낮추게 하고 어떻게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